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대표 초대석 코너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불경기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충분히 노하우를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불렀습니다. 자, 대표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 바닷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배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 그다음에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형태, 직원들의 현황 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 수는 세계 해썹 인증 수산물 가공 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직원은 공장 직원들까지 해서 15명, 현장 직원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물 가공 공장이 메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독특한 독특한 이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아까 어제 얘기를 저희가 드렸지만 제주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죠? 작년 코로나 때만 해도 평균 3만 명, 네. 그리고 3만 5천, 주말에는 뭐 3만 8천, 성수기 때는 4만 명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2만 5천 명 정도면 평균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주말에 뭐 3만 명, 3만 1천 명이 나오면 와 이제는 진짜 많이 입도됐다. 이 정도로 좀 하향 이제 뭐 평균화 됐을 정도로 지금 입도객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야,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지나요? 실제로 제가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네. 카페를 4군데를 갔는데 네. 네이버 상에는 영업 중이었던 카페가 실제로 3군데가 휴업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웨이팅이 항상 길어서 이제 포기했던 그런 음식점들도 가면은 예. 요즘에는 거의 반 정도 차 있는 그 정도 거의 상위 1%의 시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사실 제주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과잉 공급됐던 그런 매장들이 정상화되면서 네. 다른 의미로 과잉 공급이 된 근데 상황이 이게 돼버렸습니다. 대표님이 또 제주도에서 이제 10년간 거주를 네네. 하시면서 중간에 네네. 이제 뭐 카페도 하시고 양식도 하시고 네네. 그러면서 공간을 잘 설계하고 그걸 잘 알리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를 보니까 그 릴스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5평 남짓 주차장을 활용해서 매출을 네. 또 팍 뽑아내고 그걸 음.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 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작년 7월에 오픈한 저희 본점의 네. 그 공간을 다룬 내용인데 네. 원래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계셨던 네. 이전 점주님께서는 그 작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10평 10평 남짓 되는 공간이었는데 네네네. 그 안에 이제 차를 한 2대에서 3대 정도 어. 이제 거의 배달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앞에서 이제 계속 유동인구를 체크했을 때 여기는 야외 공간을 약간 야장의 느낌으로 주차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앞쪽을 살짝 레이아웃을 넓혀서 줄 정보를 달고 그 야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마케팅에 좀 집중 활용했죠. 네. 보통 이렇게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네. 그런 것들을 공간적으로도 기획을 하셔서 마케팅으로 송출하셨지만 컨텐츠를 잘 기획하는 기획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사실 MBTI가 ENFP인데 ENFP들은 몽상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뭐 잠에서도 꿈도 꾸지만 일어나서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항상 저는 백지를 보면 여기서 뭘 해서 더 사람들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냥 혼자서도 많이 하곤 하는데 최초의 것들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크고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실무적으로 좀 가다듬어졌고 그걸 이제 지금은 제 자영업 이제 실무에도 좀 적용할 수 있었던 것 이 같습니다. 대기업 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영업을 하는 데서 나의 어떤 유리한 포지셔닝이네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워서 그게 강점이 생기면 그거에 나중에 또 사업을 할 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보통은 현업이 바쁘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맞아요. 노아물이시거든요. 진짜 현업만 해도 너무 바쁜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1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2시까지는 릴스 기획하고 출근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1시간을 릴스를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매일 데일리로 좀 업로드하려고 좀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생존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로 보통 네. 저희가 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릴스는 똑같은 것들이 많이 구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유럽이나 중동 쪽 해외 레퍼런스들을 먼저 많이 그 수집했던 해외 것 같아요. 레퍼런스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사실 단순한데요. 네. 어쩌다가 해외 레퍼런스가 하나 뜰 때가 있는데 네. 그때부터 국내 거는 아예 보시지 말고 해외 것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해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원래 자영업 영상을 주로 찾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돼서 해외 자영업 영상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해외 휴양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뭐 휴양지 여행 영상도 보고 뭐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인 홍보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동남아에서의 이런 뭐 카페 뭐 촬영 영상 이렇게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대표님이 카페도 하시고 네. 그 양식집도 하시고 네. 어반 정글인가요? 공간 기획을 되게 또 잘해서 다양한 방송에서도 섭외 출연이 되게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방송 어디에서 출연을 막 하고 섭외하고 연예인도 하고 막 했었어요? 환승 연애, 신랑 수업, 최근에 했던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그 유연석 배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카페 메인 포토존 앞에서 마지막 화 제일 중요한 배드신 찍고 가셨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섭외가 올 정도로 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해서 매출도 잘 내신 것 같은데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글 같은 경우에는 실내 평수는 크지 않은 28평 정도, 대신 야외 공간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원래는 사실 제가 그 공간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쓰레기장처럼 약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앞마당이 오물이 막 쌓여있고 공업용품들이 막 쌓여있어서 네. 실제로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갔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해외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인테리어가 발견했습니다. 대나무로 인테리어한 사람 처음 봤어. 고배를 해놨던데 거의? 제가 담양 대나무 숲에 가서 실제로 자재를 공수해서 공사하시는 그 저희 팀원들이랑 직접 시공까지 했습니다. 진짜 집요하다. 근데 또 그런 내용이 좋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네. 이거를 인스타 릴스에 올리지 않았어요? 네네. 어떤 생각을 그 공간을 구현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제 스토리 올렸던 것 같아요.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런 준비 과정이 또 릴스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 릴스를 통해서 오픈 문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오픈한 주에 따로 뭐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보시고 오셔서 저를 보시고 되게 아는 척 해주신 분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던 또 사례들도. 매출을 최고 얼마까지 찍었어요? 카페고 이제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하루에 300에서 350만 원까지. 엄청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릴스 영상도 그렇고 네네. 공간 기획도 그렇고 최초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초인 건 좋은데 대중성도 있으면서 최초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기획하셨나요? 사실 정말 처음에는 네. 제가 그걸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성산에 있던 어반정글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잘 되는 카페를 전체를 암막 커튼을 두르고 그 안에를 난미풍으로 꾸몄어요. 이제 실제로 카페 백선에 실릴 정도로 되게 입소문이 난 카페가 되었지만 대중성을 잃어서 3개월 좀 반짝하고 힘들었던 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대중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다 제거하고요. 난미풍에서 발리풍으로 다시 연출했습니다. 둘 다 휴양지지만 조금 더 이제 좀 하드한 휴양지에서 좀 더 소프트한 휴양지로 컨셉을 바꿨고, 메뉴도 사실 타코라던가 조금 마니아층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그 당시에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딱새우 파스타, 그다음에 흑돼지 폴트포크 버거 이런 식으로 제주도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다시 메뉴를 좀 재구성했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네. 대표님이 또 마케팅도 잘하시고 기획 능력도 좋으시고 공간 설계도 좋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잘 살아남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같이 잘 살아남는 게 좋잖아요. 네네. 잘 더 자리 잡으려면, 손님을 더 유치하려면 어떤 걸 더 신경 쓰시면, 요소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잦은 실패로 느꼈던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좋은 네.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권에서는 좀 대중성 있는 카테고리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좋다. 그 안에서도 나만의 색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그런 포인트들에 좀, 예를 들어서 뭐 네. 폭삭 소가수다, 유채꽃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 뭐 드라마 나왔다면 유채꽃을 플레이팅에 올린다던가 이런 조금 작은 조금 이런 변화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놀래켜줄 거야, 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네. 그래도 찾는 수요가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대중적인 아이템에서 시작해라.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했던 작은 횟집이 네. 함덕해수욕장에 위치했지만 밖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횟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노출이 안 되었던 집이었어요. 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님이 저를 말리셨거든요. 다시 한번 횟집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어려웠던 자리를 아까 저희가 했던 말처럼 난 해낼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네. 불확실한 가능성이 네. 저를 되게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말씀하셨던 있었길래 안 보였던 거예요? 앞 건물이 가려져 있는 뒷건물 3층이었습니다. 3층에서 횟집 했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뭐 혹은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것들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인스타 릴스를 촬영할 때도 길거리 행인을 뭐 기절시켜서 우리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릴스를 찍을 때도 실제로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들쳐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장면도 촬영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안 보였거든요. 네. 야, 이게 살아남으려고 진짜 별의별 머리를 쥐어 짜냈네.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암울하게 시작했던 공간이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매일 올렸던 것 같은데 일수일요? 나중에는 네, 와. 그 캐치 테이블 저희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거 바로 설치했습니다. 아, 네, 웨이팅 했다는 네, 소리네. 감사하게도 오픈만 하면은 되게 웨이팅 많이 해주셔서 저처럼 안 보이는 데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좀 이건 네. 진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제주도에 좀 진출하실 만한 분들 네네 상권을 찾거나 네네. 자리를 찾거나 정말 부동산 하나만 가서 찾기엔 너무 네네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10분 정도는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줄 수 있는지. 네.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네. 제가 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창업 예상 비용이나 발품을 음. 팔아서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매물을 얻는 방법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네. 또 이제 어반정글 이후에 갑자기 또 수산공장에 뛰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케이스입니까? 횟집을 시작하고 이제 그때 당시부터 알던 제 친한 지인이자 거래처였는데 저는 실무 전문이었고 그분은 이제 제조업을 조금 더 먼저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알게 되면서 제조부터 가공까지 그 이제 이후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 처음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제조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직접 가공도 하고 유통 운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이후에 좀 알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그 수산공장을 또 얼마 정도 운영하시다가 네네. 작년에 또 횟집 브랜드를 또 출점했잖아요. 네네. 브랜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주 바닷골. 제주 바닷골. 네네. 거기서는 어떤 메뉴들을 파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력하는 메뉴는 제주 순살 은갈치조림, 뭐 일반적인 딱새우회, 이제 제주 제철 자연산 제주 막회, 막회. 네, 그리고 이거를 합친 뭐 바단상이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갈치 조림을 좋아하거든요. 네. 제주도 가면 저는 항상 먹어요, 갈치 조림을. 좀 예전 같지는 좀 않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네. 대표님 브랜드에서의 갈치 조림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격들이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 네. 지금도 갈치조림 드시려면 거의 대부분 뭐 최소 35,000원에서 뭐 5만원? 저희는 32,000원 단품 기준으로 순살 기준으로 300g을 주는데 300g이면 보통 중짜 아니에요? 성인 3분이서 드시기에도 충분한 양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싸다 그러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고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이런 육아맘들도 사실 가시 발라주기 되게 번거롭고 또 위험해서 많이들 못 그러니까 드시잖아요. 아까 특이한 게 뼈는 네. 어떻게 특수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특수한 기술이라기보다 이제 작업자분들이 직접 다 수제로? 네, 해썹복을 입고 위생환경에서 직접 오롯이를 다 치십니다. 근데 엄청 싼데요, 근데? 300g에 35,000원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경매받아서 직접 가공, 그러니까 직접 네. 유통까지 하다 보니까 그 중간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는 다이렉트로 구조인 가니까 것 매장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직원이 아까 현장에 네. 뭐 17분 네. 정도에서 20분? 네네. 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 관리 노하우 뭐 그런 것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이제 흔히 좀 사업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 ENFP 유형인데 네. 사실 성과는 좀 냉정하기보다 관계는 항상 좀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냐면 야. 실제로 저희 지금 함덕 본점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보고서 지원을 한 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런 치열한 스토리를 보고 이제 당신 아래서 일 배우고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팀워크가 맺어지다 보니까 뭔가 딱딱한 이런 대표와 이런 뭐 직원과의 관계보다는 저희는 항상 서로 조금 동기부여 시켜주고 서로 함께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팀 전체가 성장하는 약간 그런 구조 좀 수평적인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와 비슷한 결의로 맞춰진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거네요. 다 좋은데 이게 뭐 그것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늘 항상 뭐 희생 뭐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 일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으신지. 금전적인 페이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게 측정을 하고 있고 뭐 제주 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에서 온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뭔가 막 기대감을 막 주면서
끌고 가는 그런 대표 오너들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항상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노력한 만큼 뭐 연봉이 높아진다거나 철저하게 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본인이 어떤 고안한 메뉴를 개발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는 이제 밖에서 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서 호객행위라고 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추가 손님을 이제 달성을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인정을 해줍니다. 말로만 이제 주인 정신을 가져라라고 사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작은 액션들이 모여서 그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 좋은 선순환. 대표님이 제주도에서 제주 바닷골 네. 이라는 횟집을 또 운영하시고 맛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진심인 것 같은데요. 아, 기술이라기보다는 진심이다. 다른 카테고리에도 다 통용되는 뭐 말이겠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실력자도 네. 나쁜 업무를 가지고는 좋은 요리를 낼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제 생각에는 꾸밈 없이 좀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았던 게 맛집이 될 수 있는 가장 되게 쉬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 경매를 받고 직접 가공을 하고 직접 유통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다 이렇게 맞물리네요.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매장에서 네. 또 일을 해서 접객을 해주고 있고, 네. 대표님은 또 수산 가공공장 운영하시면서 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또 공급을 또 해주고 있고, 마케팅 또 잘 챙겨 가시면서 좋은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여러 가지 박자를 다 맞춰서 제주도에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주 바닷골, 작년엔 7월에 창업하셔 들었는데, 거기도 역시 대표님이 직접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뭐 메뉴 개발을 다 직접 하셨나요? 브랜드 네이밍부터 브랜드 무드, 공간 내부 인테리어 이런 컨셉까지도 그리고 메뉴 개발, 메뉴 가격 선정도 다 제가 직접. 제주 바닷골, 이거 브랜드 상호명 짓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브랜드 상호명 지으세요? 바닷골은 실제로 존재할 법한 그 바닷가의 뭐 마을, 바닷가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마을 해서 바닷골,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 아시죠? 맞아, 네. 맞아. 약간 이렇게 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이제 예스러우면서도 또 요즘 젊은 사실 MZ 세대 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좀 트렌디한 어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 어르신들이 듣기에도 되게 거부감이 없는 할머니의 속꼬리 한 상이 떠오르는 그런 좀 네이밍. 네, 그렇게 하다가 바닷골이라는 좀. 대표님 매장을 보면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 없고, 저보다 나이가 더 있는 50대가 가셔도 부담 없는 그 중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연령층의 그 파이가 좀 넓을 수 있겠다라고 봤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구나 해녀분들이 사용하시는 태왁이나 이런 실제 물질 도구들을 오브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광기도 달아서 점심과 초저녁에는 어르신들 타겟으로 조금 더 밝고 모던한 분위기, 9시가 넘어가면 도도를 살짝 낮춘다던가 힙한 분위기, 이렇게 좀 무드도 저희가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메뉴 스펙트럼도 좀 저렴한 단품 메뉴부터 4, 5인이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99,000원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좀 다양하게 좀 골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매장 지금 총 3군데가 있는데 평수랑 매출액을 좀 각각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장들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함덕은 23평 정도, 평균 매출은 성수기 비수기 합쳐서 8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여름 성수기에는 1억 1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비성수기에는 뭐 한 6천만 원 정도. 그쵸, 제주도가 워낙 편차가 네. 관광지다 보니까 겨울이나 막 이럴 때 너무 심하잖아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정말 제주도 내에서도 더 유입이 안 되는 상권, 특수한 상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육지에 네. 또 이렇게 냈잖아요. 네. 안양 이제 동편마을, 평수는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30평, 평균 매출은 지금 7천만 원 정도. 잘 나오네요. 이제 지난주에 물레 창작촌 오픈을 했고 32평입니다. 아직 뭐 오픈한 지 사실 며칠 안 됐지만 이제 1평은 거의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 근데 일단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고, 제주가 들어가서 좀 치트키 같은 버전이야. 원산지를 제주로 쓰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거 프리미엄이잖아. 네. 이거 반칙이야. 수산공장 하니까 이 치트키 반칙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 대표님한테 그 많은 노하우를 좀 뜯어냈으니까, 네네. 아까 상담도 해주신다고 했고, 네. 제주 바닷골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네. 평당 얼마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좀 싸네요. 네. 교육비, 가맹비도 되게 저렴하게 측정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유통이나 가공을 직접 하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좀 수익을 봐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주니의 입장에서. 그럼 제주 바닷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려면 네네. 얼마 돈을 좀 받고 있습니까? 가맹비는 저희 500만 원이고요. 교육비는 200만 원. 그리고 뭐 모든 뭐 집기, 뭐 기물 1,500만 원, 간판 800만 원, 뭐 다 해서 30평 정도 기준 6,800만 원 정도면은 바로 창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이런 건 제외되어 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그건 불구하고 30평에 6,800만 원이면 저렴한 편이네. 뭐 수족관도 다 포함된 비용인지. 왜냐면 가끔 네. 별도라고 또 나중에 또 상담하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수족관도 이제 인테리어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업종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실 기준이랑 업변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창업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네요. 네네. 대표님 가격을 보니까 갈치조림 중짜 32,000원이라고 했죠. 마켓 35,000원짜리도 있고요. 그것도 양이 꽤 돼 보여요. 그건 네. 다 제주산 회를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주산 회면 아무리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납품 단가가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판매가도 거기다 싼데 안 남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해서 네. 남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감사한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를 대량으로 이제 매입하고 또 저희 자체 양식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어묵을 갖고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메뉴별 코스트는 한상 같은 경우가 제일 높지만 그래도 41%를 넘지 않습니다. 갈치조림 같은 경우, 뭐 마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35에서 38%. 근데 보통 횟집 같은 경우에 요즘 재료비가 워낙에 맞아요. 물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뭐 45%, 50%까지 맞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횟집임에도 불구하고 메뉴 평균 코스트는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 공장으로 원래 태생이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서 출발한 브랜드라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교하면 높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같은 횟집 업종에 비교하면 경쟁력이 더 네. 5에서 8% 정도는 있어 보여요. 창업을 하면 주변에도 횟집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횟집을 이길 수 있는 대표님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횟집의 경쟁력은 좋은 원물과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9,000원 한 상의 경우 네. 사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도. 근데 네 가지 메뉴들을 합쳐보면 소비자가 13만원, 14만원 정도가 나오는 메뉴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69,000원에 팔 수 있다라는 현장에서 점주님들이 좀 자신있게 파실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저희가 공장도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사실 개인 브랜드들이 갖는 또 위험성 중에 하나가 회 같은 경우에는 날것이다 보니까 사실 먹었을 때 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 공장도 있고 확실히 그런 공장에서 납품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사실 다룰 때는 위험한 업무들도 네. 그런 책임감에서도 많이 벗어나서 영업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구조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 난이도가 되게 쉽다라고 들었는데 필렛 형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제 횟집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자체가 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맞아요. 많이 네. 생각들 하시고 프랜차이즈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을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칼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3일에서 한 진짜 길면 5일 정도만 교육 받으셔도 매장 운영에는 좀 차질이 없으실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이건 같습니다. 진짜 대표님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제주산을 썰기만 해주는 필렛으로 받을 수 있고.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경쟁력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많은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그런 얘기를 짧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사실 치열한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 인스타그램 릴스, 뭐 네이버 플레이스 정말 5만 가지 마케팅을 해본 사람으로서 실패의 경험은 누구보다 많다고 자부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진짜 치열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꼭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뭐 좀 보장된 브랜드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DM으로 연락 주시면은 격식 차리는 대표가 아니라 정말 더 낮은 마음으로 직접 매장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말 오픈하시면 제가 직접 가서 요리하고 매장 일 돕는 그런 마인드의 대표. 지금도 저는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주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너무 이게 진심이 담겨서 말하니까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 애잔하네요. 울컥했습니다. 진심이어서.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매장에서 한번 뵙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